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맛있게 요리해 드리는 지식 나누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이 얇은 종이 쪼가리를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과 노동력을 기꺼이 이것과 맞바꾸죠.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지폐라는 것, 이 종이는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금이나 은처럼 영원히 반짝이지도 않고 쌀이나 소금처럼 우리를 배부르게 하거나 생존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인류는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종이에 불하는 막대한 가치를 담기로 약속하게 된 걸까요? 이 거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중세시대 한 금고지기의 창고에서 쓰인 보관 영수증 한 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보잘것없던 종이 쪼가리가 어떻게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돈이 되었는지 그 놀랍고도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식 나누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폐가 등장하기 전 인류는 오랫동안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물건을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바로 물품 화폐라고 하죠. 어떤 문화권에서는 예쁜 조개 껍데기가, 어떤 곳에서는 진귀한 향신료가 돈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월급을 소금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가장 보편적으로 사랑받은 진짜 돈은 바로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이었습니다. 왜 하필 금과 은이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햇빛과 공기에도 변하지 않는 불변성. 둘째, 지구상의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 셋째, 누구나 그 가치를 인정하는 보편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 작게 쪼개어 쓸 수 있는 분할 가능성까지 갖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였던 진짜 돈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겁고 세기 어렵고 무엇보다 들고 다니기에 너무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인들이 교역을 위해 금화가 가득 담긴 상자를 운반하는 것은 제발 저를 털어가세요 라고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숲속의 도적들이나 해적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표적이 없었죠. 사람들은 이 무겁고 위험한 진짜 돈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경제사를 바꿀 새로운 아이디어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중세 유럽의 금고지기, 즉 금 세공업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원래 금을 다루는 뛰어난 기술자였지만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둑이 뚫을 수 없는 튼튼한 금고였죠. 부유한 상인과 귀족들은 앞다투어 자신의 금과 은을 이 안전한 금고지기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죠. 보관료를 받았습니다. 금고지기는 금을 받고 A에게 금 100g을 보관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적힌 보관 영수증을 써 주었습니다. 이 영수증은 나중에 금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의 증표였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혁신이 일어납니다. A라는 상인이 B라는 상인에게 비단값으로 금 100g을 지불해야 할 때를 상상해 보죠. 원래대로라면 어는 금고지기에게 가서 영수증을 주고 금을 되찾은 뒤 그 무거운 금을 B에게 힘들게 전달해야 합니다. B는 또다시 그 금을 자신의 금고지기에게 가져가 맡기고 또 다른 영수증을 받아야 했죠. 생각만 해도 번거롭고 위험한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곧 이 불편한 과정을 생략할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A가 그냥 B에게 금고지기가 써준 영수증 그 자체를 넘겨준 것입니다. 처음에 B는 의아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금을 줘야지 웬 종이를? 하지만 B도 곧 깨닫게 됩니다. 가만 이 영수증만 있으면 언제든 저 금고지기에게 가서 금 100g으로 바꿀 수 있잖아? 굳이 내가 무거운 금을 직접 받을 필요가 없네. B는 이 영수증을 받아들였고
자신도 싫어하는 상인에게서 양털을 살 때 그 영수증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영수증은 언제든 금으로 교환 가능하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금을 대신해 사람들 사이를 돌고 돌며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지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금이라는 실물이 아닌 교환 가능성이라는 신용이 거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수증이 시장에서 돈처럼 쓰이는 것을 지켜보던 금고지기들은 곧 아주 중요하고도 위험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금을 맡기긴 했는데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금을 찾으러 오지는 않는구나. 그들은 장부를 통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금고에는 항상 일정량의 금, 즉 잠자는 돈이 있다는 것을요. 평균적으로 맡겨진 금의 10% 정도만 실제 인출된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이죠. 여기서 금고지기들은 위험하지만 아주 영리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이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양의 보관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금 100kg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총 500kg에 달하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식이죠. 그리고 이 실제 금이 뒷받침되지 않는 영수증을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은행 시스템과 부분 지급 준비 제도의 놀라운 시작이었습니다. 금고지기들은 단순한 보관업자에서 신용을 창출하여 돈을 버는 금융업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금고지기가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줬다는 소문이 퍼져 사람들이 불안감에 한꺼번에 몰려와 내 금 당장 내놔 라고 외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고지기는 실제 보유한 금보다 훨씬 많은 영수증을 발행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금을 돌려줄 수 없었고 당연히 파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상시에는 이 신용 창출 시스템이 놀라울 정도로 잘 작동했습니다. 이 편리하면서도 강력한 시스템은 점차 금고지기, 개인의 신용이 아닌 규모가 큰 은행과 나아가 국가의 신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각국 정부는 이 중요한 돈의 발행을 믿을 수 없는 개인 금고지기들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중앙은행을 설립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지폐를 가져오면 언제든 약속된 양의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보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근본이제입니다. 이때부터 지폐는 더 이상 금고지기의 사적인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공적인 돈이 된 것입니다. 특히 19세기 영국 파운드화는 이 강력한 근본이제를 바탕으로 전세계 기축 통화의 지위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근본이제조차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만큼만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돈이 더 많이 필요할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1, 2차 세계대전 같은 거대한 전쟁이나 경제 위기로 막대한 돈이 필요해진 정부가 자신이 보유한 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폐를 찍어내면서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금과의 연결고리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971년 인류의 화폐 역사에 길이 남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 등으로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를 메우기 위해 달러를 마구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약속대로 우리가 가진 달러를 가져왔으니 어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보유한 금은 바닥나고 있었죠. 결국 당시 닉슨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미국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이 순간 지폐는 금이라는 실물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달러가, 그리고 그 달러에 연동된 모든 나라의 돈이 이제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었다는 말인가?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과 바꿀 수도 없는 이 종이 돈이 오늘날 여전히 돈으로 쓰이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나라의 정부가 법으로 그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정화폐라고 합니다. 즉, 이 돈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이 돈을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굳게 믿고 이것을 받기로 집단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쓰는 지폐의 가치는 금고에 쌓인 금의 양이 아니라 그 정부와 사회 전체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용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수백 년 전 금고지기의 영수증을 믿고 거래했던 그 신용의 개념이 오늘날 전 세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고지기의 영수증에서 시작된 돈은 국가가 보증하는 근본이체를 거쳐 이제는 오직 믿음에만 의존하는 신용화폐의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와 탈중앙화된 암호화폐가 등장하며 돈의 개념은 또 한 번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돈들은 과연 국가의 보증이라는 전통적인 신뢰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집단적 약속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돈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지식 나누기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의 신용을 높여주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욱 흥미로운 지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